네, 반갑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좀 잘 올랐네요. 262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뭐가 올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수는 분명히 상승했고 시장도 분명히 좋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올랐지? 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끝까지 매도를 쳤고요. 그래서 대형주도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또 대형주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대형주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지만 수급은 서로 엇갈려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대형주가 올라간 만큼 또 중소형주 쪽에서 반짝거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소형주들의 상승도 제한적이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약간 좀 복잡스럽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은 일단은 코스피가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분위기는 좋게 마감이 됐죠. 물론 이제 전일 음봉 형태를 전부 다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선 위치 잘 만들어줬고요. 2600이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복구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은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일단 그래도 주 후반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갈 수 있는 상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의 이야기들, 발언들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그런 것들을 시장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료로 써먹지는 않고 있다. 거기에다 이제 후반부 발표되는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지표 발표되면서 좀 안 좋게 나왔지만은 이제 산업 생산이 좀 늘어났을 것이다 발표가 되면서 또 결과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또 못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나 또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자, 해외 쪽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내 시장도 분위기는 좋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를 많이 들어와 주면서 단기적 상승을 예고하고 나서는 모습인데 2700까지 한 방에 돌파하기 좀 어렵겠지만 2650이라든지 또는 2680 그 정도까지만 올라서게 된다면 일단 이번 단기 상승의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표 지점도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2%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해가지고 한 3일 남았잖아요. 이번 주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되겠죠. 저항대에 근접을 하게 되고요. 저항에 부딪힌 모습 또는 살짝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횡보로 진행되고 또 그 부분에서 지지선 만들어내고 이평선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돌파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돌파가 나오더라도 다음 달이 되면 쿼드러플 위칭데이, 즉 만기일이 또 큰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녹록치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썸머랠리쯤 돼가지고 주가 오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점을 좀 잡아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금융투자가 지금 약간 오버했어요. 4,500억, 4,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고,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매도를 조금 더 확장하면서 1,500억을 갖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면은 일단 상승이 계속 연결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따라가지고 연기금도 같이 행동하거든요.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건 좋긴 좋은데, 금융투자 입장은 다 아시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려놓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먹는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물량을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아직까지도 숨죽이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한 그런 어떤 시장의 포지션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종목들도 조금씩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리하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종 먼저 좀 보시면은요, 아침과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1.8%대, LG에너솔루션도 올라왔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만 조금 떨어졌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크게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에 KB금융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큰 문제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들에 충분히 적용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에코프로뱀 이런 것들 잘 올라오면서 분위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반등세가 좀 세게 보이네요. 첨보도 잘 올라오고요. 게임주들도 살짝 반등하면서 오늘 3%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3% 올라왔다고 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갈 겁니다. 일단 추세는 하향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부담감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어떤 추세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안도감 그런 것들을 느껴야지만이 거기에서 이제 뭔가 상황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오늘 대성산업하고요, 세동, 그 다음에 퓨런티어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뭐 특이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별하게 그런 종목 아니고 갑자기 이런 느낌 좀 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성산업이 이제 마지막에 상한가 진입을 좀 했는데 요거는 그래도 뭔가 포지션이 조금 있었죠. 네, 이게 횡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어서 뭐 포지션이 좀 있었다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지 것들은 별로 네, 포지션 부분들 생각할 게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테마가 뒤죽박죽이기도 하고 상승한 종목들도 10% 넘어간 게 지금 21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5% 이상 넘어간 종목들은 제법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3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상승이 조금 우세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중소형주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겨우 5에서 10%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상한가가 3개밖에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상한가 다음에 나온 종목군들이 이제 17%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은 올라간 게 없어요. 네, 올라간 종목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하락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내린 종목도 없습니다. 지금 뭐 하한가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 제외하고는요. 뭐 배럴, 아시아 종묘 이 3개가 이제 20% 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17% 정도 변동폭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5% 이상 넘어가는 게 지금 8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내리거나 크게 오른 종목들이 숫자가 상당히 적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2천여 개 종목이 여전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일단은 2천여 개 종목이 보합권에서 머무르든 안 머무르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 오늘 주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에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분위기만 잡아주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붙어줬다라면은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하고 종목들도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 쪽 상황 보시면 삼성전자의 매수가 2200억입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레버리지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지금 시총 상위만 갔다가 다 쓸어 담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SM,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일단은 지수를 올려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삼성전자를 매수하자.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아마도 매수 주체인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거의 대부분 매수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이용해서라도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게 된 거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투자 심리가 좋아집니다. 지수 올라가잖아, 시장 좋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라면 사람들도 매수가 조금씩 가담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외국인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로 외국인들은 뭘 했을까? 오늘 삼성전자 없어요. 매수 조금 있는데 아주 조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매도 쪽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 LG전자, 생활건강, LG화학, LG그룹줄 다 갖다 팔았네요. 그 다음에 SM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매도가 훨씬 더 좀 압도적인 모습이 좀 있었죠. 매수는 이제 후성 같은 종목을 매수가 좀 들어갔고, LNF, SK텔레콤인데 이런 것들이 별로 티 안 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규모가 이 후성에 대한 매수를 제외했다라면은 상당히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 후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정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인 게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좀 해봐요.
지수는 올랐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매수 주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금융투자 혼자서 올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대형주 쪽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딱히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 그럼 지수를 끌어올려서 좋은 점은 뭐였을까?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개인들이 또 들어와서 주가를 띄어 올려주게 되면 거기서 매도를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융투자가 개인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가 당연히 내일부터라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보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현재 금융투자의 타겟팅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로 접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매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요. 천천히 흐름을 밟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좀 돌린 다음에, 추세가 돌아서고 상승이 좀 진행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750 정도는 넘어가 줘야지 그래도 약간의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 위치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은 오늘 딱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망하고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전략, 그게 오늘은 유효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주산업이라든지 또는 이 사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테마가 어차피 돌고 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깊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잘 올라온 종목들 보게 되시면은 이제 극한까지 좀 떨어졌어요. 저 밑에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테마주들, 철강주, 건설주 이런 것들. 건설주는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특히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보더라도 대형주들은 지수만 일단 관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거나 뭔가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바로 중소형주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투자하시고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